안녕하십니까. 도형시대 투어를 진행하는 박정욱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과 통영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과 통영가의 인연은 아주 매우 특별합니다. 그 특별함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아는 듯 하면서도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남해안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의 대부분은 이순신 장군님은 저 부산에서 목포 심지어는 군산까지 남해안 일대를 다 인연이 있는 곳인데 어느 곳이 특정하다 할 수 있습니까? 말하고 분들을 내가 많이 만났는데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이순신과 통영가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것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00년 전 1592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순신은 그 당시 임진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의 직책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라자수영의 자수사였습니다. 제가 전편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그 당시 남해안을 지키는 수영은 5개나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았을 때 경상도는 왼쪽, 전라도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걸 나누어서 경상, 자수영, 우수영, 전라, 자수영, 우수영, 충청 수영, 이 5개 수영이 수영별로 자기가 지켜야 될 땅이 딱 구별되어 있었죠. 그중 이순신은 전라 자수영의 자수사. 그렇다면 이순신이 지켜야 될 땅은 분명히 전라도 땅 좌측편에 있는 게 전라자도였죠.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그의 초기 전투 기록들은 모두 다 경상도 땅이어서다 합니다. 이유, 이 전라도 땅을 온전히 잘 지키려면 경상도로 나가야 된다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라 자수영 본영이 지금의 여수 땅인데 거기서 이 여수에서 통영까지 오려면 그 당시 노를 젓고 도철단 항해술 이틀이 걸렸습니다. 병사들이 힘이 들고 지친 상태에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순신은 여기쯤에 우리들의 전초기지 하나가 꼭 필요하다. 그게 바로 통영의 한산도였습니다. 두 번째, 이순신은 첫 해에 거의 10차례에 가까운 많은 싸움을 해봅니다. 싸움을 해보니까 이 5개 수영을 다 아우르는 통합군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계급이 똑같은 수사여가지고 언제 어디로 좀 와주시오. 언제 몇 시까지 여기로 오시오. 늦게 와도고만 안 와도고만 문책을 못합니다. 협조사항이기 때문이죠.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수영을 아우르는 통합군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순신은 경상, 전라, 충청 3도 수군 통제형을 만드시고 당신은 초대 통제사로 부임하고 그 최초의 통제 영진을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통영의 한산도에 두었던 것이죠. 이 한산도 계시는 동안 큰 싸움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도 다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싸움은 서로가 이길 것 같아야 그쪽? 서로 이길 것 같아야만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산에 저 베이스를 두었던 왜? 이 한산에 베이스를 둔 조선 서로 힘이 비슷하니 큰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통영에서 거제를 가려면 거제대교라는 다리를 꼭 지나가야 하는데 그 거제대교가 있는 곳이 견내랑이라고 하는데 그 견내랑이 지금의 꼭 우리들의 휴전선하고 같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도요토미가 또 쳐들어왔습니다. 정유연에 다시 왔다고 우리는 정유재란이라 근데 그때 임금 선조 이순신을 보고 부산포를 공격해라 그랬지만 이순신은 그게 간자
소위 스파이 역정 모임을 알고 안 갑니다. 그랬더니 바로 한양의금부로 압송을 해버렸어요. 압송되는 순간 이순신과 한산도의 인연은 끝이 납니다. 이래 통제사 원균이 왔죠. 원균도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왔지만 부임을 해보니까 이순신의 지략이 옳았음을 알고 그도 부산포 공격을 많이 머뭇거렸어요, 처음에. 하지만 결국에는 부산포를 공격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 돌아오는 칠전량에서 몽땅 말아먹고 원균도 죽습니다, 거기서. 그때 경상 우수사 배설이 자기 선단만 이끌고 저 한산수영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 말이 좋아 후퇴, 솔직히 도망쳐 왔습니다. 그때 청야작전을 하달했던 유성룡의 명령 때문에 청야작전 후퇴할 때는 적이 사용할 수 없도록 가져가지 못하는 건 모두 불태우라. 배설은 모든 주민들을 피신시키고 한산수영을 몽땅 불사르고 자기는 저 서쪽으로 후퇴를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만이 주둔했다는 조선 최고의 수영이었던 한산수영이 그때 몽땅 잿더미로 변하고 이후로는 한 번도 수군기지로서는 사용해 본 적은 없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순신과 통영의 한산도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다시 400년 전 입장으로 돌아갈게요. 전쟁이 1598년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일어난 일 중에 아주 특별한 일 하나 있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왔을 때 선조 임금은 도망을 갑니다. 자기는 몽진, 파천이라 했지만 내가 공부한 바로는 100%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 정말 저거 왕이 아니다. 경복궁 모든 궁궐들을 약탈하고 불질러버립니다. 어주까지 갔던 임금이 한양을 찾아와서 돌아와서 보니 자기가 거처할 곳이 없어서 불이 다 탔으니까 그 월산대군의 사저였죠. 지금의 덕수궁자리입니다. 거기다가 행궁을 차리고 업무를 보았죠. 하지만 여러분 선조 임금에 여러분 한 번만 돌아가 보세요. 아마도 외놈하면 이가 많이 갈렸을 겁니다. 선조의 마음속이나 그 당시 지배계급 소위 사대부들은 다시는 외놈한테 침탈을 안 당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전쟁 끝나고 그가 거처할 왕궁도 안 짓고 뭐부터 짓는 거 아세요? 다시는 외놈한테 침탈 안 당하고 싶으니 외놈의 침탈을 방할 삼도 수군 통제형 성부터 지어요. 어디다 지을까를 군사 엘리트들끼리 다 모여서 수기를 해보죠. 아무리 수기 논의해본들 외놈 침탈 방어하는 데는 이순신의 지략이 제일 옳았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한산도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장소인 모양이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6년 뒤 1604년 지금의 통영에다가 삼도 수군 통제형 성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삼도 수군 통제형의 줄임말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영이란 단어입니다. 지금도 간청의 이름은 아주 긴 이름은 약칭을 사용하는데 조선도 긴 삼도 수군 통제형을 줄여서 통영이라 그랬죠. 이 통영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님이시죠. 그래서 토영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이순신을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합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이름을 지어주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조선의 삼도 수군 통제형은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치면 어떤 곳일까?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조선은 동해, 서해, 남해 3면이 바다니까 남해안을 방배하는 함대 사령부겠다. 어떤 분들은 조금 그렇게 또 치면 좀 높다면 해군 본부쯤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대답은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크게 부족한 대답입니다. 통계행안에는 5개 수형을 아우른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상자수형 우수형, 전라자수형 우수형, 충청수형, 이 5개 수형이 수형별로 독립활동을 하다가 전쟁 일어나자 전라자수형의 자수사 이순신이 5개 수형을 다 아우르는 통합군의 필요성을 느껴 삼도 수군 통계형의 통계사가 되었다 했습니다. 몇 년 전 이순신 드라마가 휩쓸고 영화가 휩쓸 때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님 전쟁 일어났을 때 직책은 전라자수형의 자수사인데 부하들하고 회의하는 장면 여러 번 연출할 때 그 부하들의 직책과 이름을 자막으로 내보낼 때 한 번이라도 눈여겨보신 분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이순신이 부하들이 누구였노 하면 순천부사, 광양현감, 나강군수, 보성군수, 흥양현감.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 지역의 고을원들이 다 자기 부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개 수형을 다 아우르는 삼도 수군 통계형의 통계사는 지금의 우리 잣대로 쳐도 도지사도 저리 가라입니다. 조선의 직제는 전방사령관 소위 군권 가진 자가 행정권을 함께 행사했던 것이죠. 게다가 군권 행정권만 있는 게 아니고 세금을 거두는 조세권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벌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갖고 있었죠. 조선의 삼도 수군 통계형의 통계사는 조금 오버해서 설명한다면 남도를 통치하는 외교권만 없는 총독이었던 것이죠. 그 막강의 통영이 여기에 언제부터 있고 언제 없어졌을까? 1592년 전쟁 일어났을 때 그 이듬해 바로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영을 통영의 한산도에 두었으니 통영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전쟁 끝나고는 6년간을 진을 옮겨봅니다. 하지만 선조 임금이 생각해보니 여기가 제일 중요하네. 지금의 통영에다가 1604년 통계형을 다시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는 언제 없애버렸노 하면 1895년 고종임금이 신식군대 만들 때 폐영을 했으니 거의 300년간 조선 목숨이 끝날 때까지 이 남해안을 방배하는 통영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영은 이순신과의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통영으로 여행을 오실 때에는 그냥 단순히 남도 끝자락 어느 풍광 좋은 도시를 오는 게 아니라 이순신의 얼과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보시는 것이 통영의 뿌리를 찾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한 가지 더 공부하고 가실 것을 준비를 해서 오시는 것이 훨씬 득이 됨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